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전지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마인드로 홍보와 관련돼서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5년인가 16년 이때쯤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알마인드 맵에는 이렇게 메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썼죠. 왜 홍보라는 것. 홍보는 비영리 조직의 홍보에서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나타내야 한다. 대상별로 어떤 홍보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제작하는 홍보지의 내용이 홍보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디자인되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시간과 비용을 든 홍보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낭비되는 면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소식을 전하는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가? 그리고 소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홍보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홍보는 전사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책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홍보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었고요. 그래서 누구와 알릴 것인가,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 무엇을 알릴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네 개의 어떤 가지로 또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릴 것인가부터 먼저 볼까요? 무엇을 알릴 것인가를 이렇게 보면은 보면 나눔 이야기,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 문화복지 프로그램 소식, 복지 간의 사업 이야기, 또 사회복지 간의 미션과 비전, 지자체 소식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죠. 그리고 사회복지 간의 미션과 비전에 이렇게 제가 별표를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관의 홍보에 있어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홍보에서 알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소식이나 이런 거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거를 누가 알릴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대행업체, 그 다음에 홍보 서포터즈, 뭐 기자단과 봉사자와 같은, 그리고 중간관리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 직원, 홍보 담당자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아마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알리는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어, 또 어떻게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내부 고객, 그리고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잠재적 후원자, 지역 주민 이렇게 조금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아마 여기서 아마 더 가지가 더 뻗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SNS, 관내 게시판, 리서치, 문자, 보도자료, 소식지, 신문, 연간 사업 보고서, 영상, 운영법인의 홍보 매체, 이메일, 입소문, 홈페이지, 홍보지 등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홍보들이 이 정도의 어떤 매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여기 보면은 리서치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연구 조사를 하는 것들도 홍보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생각했을 때 그것들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어떤 뭐 조사 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했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주황색으로 가지를 조금 쳐봤죠. 가지를 쳐봤는데 홍보를 얼마만큼 가중을 두고 있는가, 그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펼쳐 보면은 뭐 인력과 계획과 평가, 예산, 외부 자문에 대한 것들,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기관에서 홍보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 전사적으로 동일하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홍보 담당자만 있었을 경우 권한 위임과 어떤 결제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별도의 팀을 구성해야 되는가, 뭐 TF팀을 구성해야 되면 이런 것들이 부수 업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봤고요. 모집 홍보에서 대상자별 가장 적합한 접수 방법이 뭘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려봤고요. 또 홍보 요청서, 대외 홍보 시 홍보 담당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가, 또 이런 방식들이 필요한지, 또 홍보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 취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 있겠다라고 해서 마인드맵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6W1H의 원칙에 의해서 해보는 방법, 그리고 어떤 툴을 사용할 것인가, 그런 툴을 사용했었을 때의 사용법이나 라이센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중복되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비용 측면, 그리고 소식정보지, 마을신문 등 하나로 묶어서 낼 수는 없는가, 그 다음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측면들을 고민해봐야 되고, 현수막은 낭비되고 있는 요소는 아닌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홍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볼 점들은,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할까, 저소득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할까, 또 고지된 동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써봤는데요. 저소득 지역 주민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할까에 대한 것들을 보면, 복지관들이 뭐 소식지라던가 뭐 문화 복지를 하는 곳들은 이제 그런 홍보지들을 만드는데 대부분 타겟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소득층은 필요한데 그 전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원들이 가졌던 어떤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나서 이런 것들을 써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저작권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등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정말 좋은 일들을 잘 알리는 거긴 하지만,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홍보라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된 우리 동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또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 전재일이었습니다.